자, 이번 시간에는 2회 문제 같이 한번 풀어볼게요. 41번부터 가도록 하겠습니다. 41번 문제는 효율이 80%, 출력이 10kW, 발전기의 고정 손실이 1300W래요. 우리 고정손에다가 좀 밑줄 하나 그을 거고요. 여기 앞에서도 한번 똑같은 문제가 출제가 됐는데, 이거 참고적으로 제가 일단 말씀을 드리면, 이게 그 가변손 지금 물어보고 있거든요. 이 문제가 딱 한 문제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 가변손 나오면 1200 해가지고 다 외워도 돼요. 이거 한 문제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 발전기 가변손 물어봤죠? 자, 우리 답은 그렇다는 얘기고, 가변손 한번 요거 한번 풀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우리 전체 손실을 한번 따져보게 되면, 전체 손실이라는 것은 뭐예요? 그렇죠. 우리 고정손과 바로 누구야? 가변손을 더해주면 되겠죠? 우리 철손과 동손, 이제 그 중에 대표적인 손실 하나씩 들어가는 거고. 자, 우리 가변손을 물어봤기 때문에 가변손이라는 것은요, 넘어가면 되죠? 그래서 전체 손실을 갖다가 뭘로? 고정손으로 빼주면 됩니다. 그래서 고정손을 알고 있는데 전체 손실을 모르는 거죠, 우리가. 그래서 요거를 구하는 거에 목적이 되겠습니다. 우리 효율의 기본식을 보면 입력에 대한 출력의 비를 갖다가 우리가 쓸 수가 있겠고요. 우리 이때 입력이라는 놈은 뭐야? 출력에다가 손실을 더해주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손실을 갖다 구하는 게 목적이니까 마찬가지 넘겨서 빼주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밑에다 한번 적어보면 손실이라는 놈은 입력에다가 뭘 뺄 거야? 출력을 빼주면 되겠죠? 이렇게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출력은 지금 줬어요. 10kW니까는 얼마냐면 만이 되겠죠, 만. 그죠? 와트로 환산을 해야 되니까 지금 와트로 다 물어보고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 입력을 구해야 되니까 자리만 바꾸면 입력이란 놈은 효율 2타분의 출력 이렇게 쓸 수가 있겠고요. 효율이 지금 80%니까 0.8이고 출력은 아까 만이라고 그랬죠? 단위 환산했을 때. 요거 계산하면요 12500W 나와요. 그럼 입력이 12500이니까 출력 만을 뺀 나머지가 손실이 되는 거죠. 전체 손실. 그래서 2500W가 되겠고, 전체 손실 2500에서 뭐예요? 고정손을 빼주면 나머지가 바로 1200이 되는데, 이 1200이 가변손이 되겠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가변손은 1200, 정답 몇 번이냐면 2번 되겠죠.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 가변손 물어보는 문제는 딱 한 문제밖에 없다. 답으로 좀 외우자 라고 했던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42번 문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42번 문제는 300V 60Hz, 8극에 100kW고요. 그 출력이 100kW가 되겠습니다. 삼상유도 전동기가 있고 전부하에서 2차 구리손이 3kW예요. 2차 구리손에다 밑줄을 그으시면 되겠습니다. 2차 구리손이라는 건 이제 2차 동손이 될 거니까. 그 다음에 기계손이 2kW고 전부하 회전수 물어봤어요. 전부하 회전수인데 전동기가 회전할 때의 속도, 즉 N값을 물어보고 있는 거죠. 우리 회전자의 속도 공식은 딱 하나밖에 없어. 어떻게 되는 거야? 1-S의 NS가 되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일단 S를 구해야 되는데 슬립을 갖다 안 줬어요. 슬립 공식은 아까도 했지만 NS분의 NS-N이 있고, 두 번째가 E2분의 E2S가 있고요. 세 번째가 F2분의 F2S가 있고, 네 번째가 우리 P2분의 우리 P2C가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지금은 동손 줬으니까 우리 네 번째 공식을 이용해서 슬립을 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동손이 주어졌으니까 이걸 2차 동손, 우리 구리손, 저항손 이렇게 얘기한다고 그랬어요. 참고적으로 여기 밑에 있는 놈들은 다 무슨 시예요? 정지시. 위에 있는 놈들은 우리 운전시, 회전시의 값들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암기가 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슬립 공식 네 번째 이용해서 한번 풀어볼 건데, 자, P2분의 P2C 하고 잡아주면 되겠어요. 자, 2차 동손이 일단 얼마냐면 구리손이니까 3kW고요. 그 다음에 얘는 입력 조건인데 입력은 안 줬으니까 출력 플러스 손실로 잡아주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출력이 100kW, 그 다음에 손실이 두 개가 있는데 구리손 3kW와 기계손이 2kW 잡아주면 되겠습니다. 단위는 어차피 다 킬로와트이기 때문에 환산할 필요가 없어요. 요거 계산하면 0.028 나오죠. 그래서 이 0.028을 여기다 집어 넣으시면 되는 거야. 1-0.028.
그리고 동기속도만 구해주면 되는데 동기속도 공식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P분의 120F 나오면 되겠죠. 그래서 극수가 몇 극이냐면 8극짜리고요. 120의 주파수가 60인가요? 예, 이렇게 해서 구하면 우리 얼마? 900 나옵니다. 900rpm. 자, NS가 900이라는 얘기는 N값이 얼마예요? 900보다 느린 값이 되는 거죠. 그래서 874rpm 하고 나옵니다. 이것도 좀 유명한 숫자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냐면 3번 되겠죠. 3번. 항상 우리는 N이 NS보다 느리기 때문에 900보다 작은 값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실제로 이 속도 차가 얼마만큼이냐면 SNS만큼 차이가 나죠. SNS만큼. 답 1번에 있었던 문제 있어요. 기출문제 보시면 앞에서 다 해결을 해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 되겠고 4번 3번이었고요. 43번 문제 들어가도록 합시다. 동기전동기의 진상전류는 어떤 작용을 하냐? 자, 이건 뭐예요? 전기자 반작용 나온 거 아니야? 동기기의 우리 전기자 반작용. 우리 중요한 얘기죠? 시험에 잘 출제가 되는 파트다. 그래서 우리 이렇게 그림 하나 그려가지고요. 여기를 갖다 우리가 발전기라고 얘기를 했던 거고, 오른쪽은 누구냐면 전동기라고 얘기를 했던 거죠. 그래서 우리 시계 반대 방향으로 회전을 한다, 위상이. 그리고 위에는 전류축인데 얘가 항상 기준이 되는 축이라고 했던 거예요. 전류가 항상 기준이니까 I가 기준이다. 그래서 위쪽에는 우리 자속이 감소하는 무슨 작용? 감자작용이 발생되고 아래쪽에는 자속이 증가하는 무슨 작용? 증자작용이 발생이 되면서 다른 말로 뭐라고 됐다고 그랬어요? 증자를 자화작용이라고도 한다 라고 얘기를 했던 거죠. 자, 그러면 지금은 전동기니까 어디다 점을 찍을 거냐면 오른쪽에다 점을 하나 딱 찍어줄 거예요. 자, 위상은 시계 반대 방향이라고 얘기를 해놨으니까 이렇게 그려놓은 상태에서 전류만 따지면 돼요. 자, 전류가 지금 진상 전류니까 앞선 전류가 되겠습니다. 나아갈 진짜인가요? 그래서 앞선 전류니까 우리는 같은 방향으로 잡아주면 되는 거야. 그래서 답은 뭐 감자작용이 되겠죠. 만약에 뒤진 전류다 그러면 반대 방향으로 가서 증자가 되는 겁니다. 앞서면 같은 방향, 뒤지면 반대 방향. 그래서 감자작용이니까 몇 번? 2번으로 체크를 해주시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가 또 하나 있다고 그랬는데 뭐냐면요. 동상이죠, 동상. 문제 조건의 동상이나 동이상이라고 주어지면 이때 발생하는 반작용은 누가 되는 거예요, 우리? 횡축 반작용이 된다고 했던 거죠. 횡축 반작용. 이걸 다른 말로 우리는 또 뭐라고 했어? 교차 자화작용이라고도 얘기를 했던 거죠. 그때 이제 횡축 반작용의 성분이나 뭐 크기를 물어보면 얼마가 답이다. I의 코사인 세타가 답이 되겠고, 요거는 동상 동이상이니까 R만 회로가 된다고 했던 거고요. 위쪽에 있는 거는 실제로 90도의 위상차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LC만의 회로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횡축 반작용 또 누가 있냐면 직축 반작용이 있죠. 뭐 잘 나오진 않지만 나온 적이 있기 때문에 보여드립니다. 직축 반작용에서는 성분만 물어봐요. 크기. 그래서 얼마냐면 I의 우리 사인 세타라는 거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답은 2번이었고요. 그 다음에 44번 보도록 합시다. 직류 발전기에서 회전 속도가 빨라지면 정류가 힘든 이유를 물어봤는데, 회전 속도가 빨라지면 정류가 힘든 이유 밑줄 그시고요. 요거 답이 하나라고 했는데 예전에 우리 정류 파트에서 보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 정류는 뭐야? AC를 DC로 바꿔주는데 불량한 정류가 있다고 했어요. 뭐 부족 정류도 될 수 있고 과정류가 될 수 있는데, 원인은 누구냐면 바로 이 평균 리액턴스 전압 때문에 불꽃 선락이 발생되면서 불량한 상태의 정류값이 발생이 되더라 라는 거였죠. 그래서 요 불꽃 선락이 발생되는 게 평균 리액턴스 전압이라는 EL 값이 되고요. 요 값을 우리는 무조건 작게 주는 게 목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는 뭐야? 우리 양호한 정류를 얻는 방법 해가지고요. 5가지가 나온다고 했던 거예요. 양호한 정류를 얻는 방법. 자, 그 중에 이제 첫 번째가 누구냐면 평균 리액턴스 전압을 감소시키자. 그 감소시킬 때 누굴 쓰냐면 보극을 설치하는 거죠. 보극을. 그래서 보극을 설치했을 때 효과가 바로 전압차를 줄여서 양호한 상태의 정류값을 만드는 전압 정류의 역할을 한다라고 했던 거고요.
두 번째는 요 리액턴스 전압과 인덕턴스가 비례잖아요. 그래서 인덕턴스 값도 뭐 해야 돼요? 감소를 시켜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정류주기는 길게 해줘야지 얘가 감소가 되니까 반비례에 의해서 정류주기는 길게 해주면 된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가 있는데 우리 실제로 정류주기 공식이 또 하나 있는데 뭐가 있다고 그랬어? V분의 B-델타가 있다고 그랬죠. 교류를 직류로 바꿔줄 때 걸린 시간을 정류장이라고 얘기를 할 건데요. 이 정류주기는 뭐에 비례하냐 그러면 B-델타에 비례한다. 이 문제 앞에서 한번 잡아드렸어요. 그 다음에 이 속도가 느려야 되죠. 얘가 느리면 정류주기가 길어지고 정류주기가 길어지면 리액턴스 전압이 작아진다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 주변 속도 V가 느려야 되는데 이 속도 V가 만약에 빨라졌을 때 지금은 이 속도 V가 빨라졌다는 얘기죠. 빨라지면 정류 불량의 원인이 뭐냐라고 물어봤어요. 자, 봐봐요. 그럼 얘가 빨라지면 정류주기가 짧아지죠. 얘가 짧아지면 뭐야? 리액턴스 전압이 커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불량한 상태의 정류값이 발생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얘는 다 몇 번이냐면 1번이 되겠죠. 1번. 여기다 잡아드릴게요. 4번 1번으로 리액턴스 전압이 커지기 때문에 속도가 빨라지면 문제가 발생한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하나 더 얘기하면 다섯 번째 누가 있는 거예요? 우리 접촉 저항이 큰 탄소 브러쉬가 들어가겠죠. 탄소 브러쉬. 그래서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저항 정류의 역할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요 특징이 하나 있는데 누구였어요? 접촉 저항이 크다 라는 거 하나 기억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접촉 저항이 큰 탄소 브러쉬를 쓴다라는 거였죠. 그래서 여기 하나 보시고 양호한 정류를 얻기 위해서 설치하는 게 누구냐 그러면 여기 있는 보그가고요. 그다음 밑에 있는 탄소 브러쉬 두 개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어서 45번 들어가도록 합시다. 이방향성 3단자 사이리스턴은 어느 것인가 물어봤는데 이방향성 3단자 밑줄 보시고 이거 누구냐면 트라이액이죠. 트라이액. 이거 정답 4번이라고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 있는 SCR은 뭐예요? 단방향 3단자죠. 아까 한번 1회 때 정리해드렸어요. 단방향 3단자가 되겠고 SSS는 뭐예요? 우리 쌍방향 2단자가 되겠죠. 쌍방향 2단자. 그 다음에 SCS는 단방향 4단자 이렇게 잡아주시면 되죠. 아까는 1회 때는 4단자가 아닌 것은 해가지고 3단자가 아닌 것은 였나요? 아까 문제가 1회 때 문제 하나 있었는데 아마 4단자가 아닌 것은 해가지고 물어봤던 것 같아요. 그거 문제의 답이 SCS SSS 거기에 있었죠? 3단자가 아닌 거. 예, 그렇게 해서 물어봤습니다. 3단자가 아닌 거 SSS 그게 답이었죠.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고요. 쌍방향 3단자, 이방향성 3단자. 자, 그 다음에 46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합시다. 우리 46번 문제는 유도전동기 속도제어 쪽인데 2차 회로의 2차 주파수와 같은 주파수로 적당한 크기와 위상전압을 외부에 가는 속도제어 물어봤는데 이거는 누구냐면 바로 이 4번에 있는 2차 여자법이죠. 2차 여자법. 이 2차 여자법이 누구였어요? 별로는 우리 슬립 주파수의 전압을 공급하여 속도제하는 거였죠. 그래서 우리 농영하고 권선영이 있는데 권선영 유도전동기의 속도제어법 2차 여자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슬립 주파수 나오면 무조건 2차 여자법이에요. 이게 바로 누구냐면 F2S가 되는 거죠. F2S. 이걸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2차 주파수라고도 하고요. 또 뭐라고 돼요? 우리 회전자 주파수 이렇게도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 일단 슬립이 들어가면 운전시 회전시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슬립 주파수, 회전자 주파수, 2차 주파수 같은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2차 주파수와 같은 주파수로 적당한 크기와 위상전압 외부에 가여 속도 제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2차 여자죠. 정답 4번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47번 문제 가도록 할게요. 47번 문제는 리액턴스 강화 물어봤죠. 그죠? 그래서 10kVA 2000에 100V 변압기 1차 환산 등가 임피던스가 6 플러스 J8 줬어요. 자, 1차로 환산했으니까 Z1이라고 쓸 건데
6 플러스 J의 8옴이라고 주고 있죠. 그럼 이게 실수분이니까 이게 R이 될 거고요. 이게 허수분이니까 이게 누구냐면 리액턴스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임피던스의 크기는 6, 8, 10이 되는 거죠. 6, 8, 10. 피타고라스 정리기에서. 자, 리액턴스가 공식이 어떻게 되냐면 Q라는 놈은 %X라고도 얘기를 하죠. V1N 분의 1차 전격 전압을 100으로 기준 잡았을 때 전격 전류 인갓이 리액턴스에서 발생하는 손실을 따지는 게 리액턴스 강화율이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요. 자, 우리가 실제로 두 가지 더 있죠. 전압 강화율에서 나오는 얘기인데 저항 강화율, 그 다음에 임피던스 강화율까지 들어갑니다. 저항 강화율은 여기 이제 R이 들어가는 거고요. 그 다음에 임피던스는 Z가 들어간다라고 했던 거죠. 그래서 이거 V1에는 얼마냐면 1차 전격 전압이니까 2000V 잡아주면 될 것 같고요. 전격 전류 값은 안 줬으니까 구할 건데 우리는 변압기가 이제 단상이냐 삼상이냐에 따라서 전격 전류가 달라집니다. 지금은 단상이 되겠네요. 아무 얘기가 없으면 항상 기본이 기준이니까 단상 되겠습니다. 단상은 얼마야? V1분의 P 이렇게 잡아주면 되겠죠. V1이 2000V가 되겠고요. 용량이 10kV니까 10 곱하기 10의 3승으로 잡아주면 되겠어요. 기본 단위로 갈 거니까. 날리면은 2분의 10이니까 5A가 되겠고요. 그럼 5 곱하기 리액턴스분은 아까 위쪽에서 말씀드렸다시피 8, 허수 쪽에 있는 8, 크기와 미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허수에 있는 8을 갖다가 잡아주시면 됩니다. 요거를 계산하게 되면 얼마 나오냐면 2%가 나오죠. 그래서 요거 계산값 정답 2번이 되겠습니다. 요거 아주 유명한 답안이 하나 있는데 얼마? 여기다 적어드리면 1.75%가 있죠. 여러분들 또 기출문제 아주 대표적인 문제 1.75가 있습니다. 2%보다 얘가 더 잘 나오죠. 네, 어찌됐든 이렇게 풀면 2% 답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2번이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48번을 여기서 한번 해결을 해볼 건데, 자, 권선형 유도 전동기의 기동법은 어느 것인가? 이 기동법에 대한 내용도 상당히 잘 출제가 된 파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첫 번째 일단 농형이 있다고 그랬는데, 우리 농형에서는 4가지가 있죠? 예, 직입기동과 무지하게 많이 정리를 했어요. 다른 말로는 우리 전전압기동. 그래서 요거 용량이 얼마냐 그러면 우리 5kW 이하라고 그랬죠, 이하.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우리 Y델타 기동이 있죠. 자, 요거 범위가 얼마냐 그러면 5에서 15kW고요. 그래서 10kW 나와도 Y델타. 세 번째, 기동 보상기가 있죠. 기동 보상기에 의한 기동. 요거는 15kW 초과. 그 다음 마지막 네 번째, 상을 바꾸면 절대 안 되는 누가 있어요? 리액터 기동이 들어가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요 위쪽에다 적을까요? 권선형이 있는데 이 권선형에서는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가 누구냐면 2차 저항 기동이 있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게르게스에 의한 기동. 게르게스. 그래서 이제 답으로는 농형 유도 전동의 기동법이 아닌 거. 그럼 요게 두 개가 답이었고요. 권선형의 기동법으로 맞는 거. 요게 다 두 개가 다 답이에요. 물론 이제 용량을 물어보면 이쪽이 나온다고 그랬는데 지금은 종류만 나오면 무조건 거의 얘가 답이죠. 얘가 2차 저항 기동. 지금도 마찬가지 권선형의 기동법으로 맞는 거니까 4번이 되겠죠. 정답 4번. 2차 저항 기동 또는 게르게스. 이렇게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칠판 정리하고 49번 문제 또 한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49번 문제 보시면 단상 변압기 병렬 운전하는 경우에 부하 분담을 용량에 비례시키는 조건 중에서 틀린 거 물어봤는데요. 일단 우리가 뭘 봐야 되냐면 단상 변압기의 자, 단상이라고 하지 말고 변압기 그냥 병렬 운전 조건이라고 쓰죠. 자, 전체적인 내용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목을 제가 우리 변압기의 병렬 운전 조건 이렇게 한번 잡아볼게요. 일단 무조건 병렬 운전 조건 아닌 거 물어보면 두 가지가 따라와야 돼요. 용량과 출력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 첫 번째 누가 들어가냐면 극성, 그 다음에 우리 권수비가 들어갈 거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단자, 전압이 일치가 돼야 되겠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제 첫 번째 극성은 우리 감극성과 가극성을 얘기하는 건데 그 극성점에서 이제 나오는 얘기고요. 어쨌든 이 세 가지는 이제 전압하고 관련이 있죠. 그래서 그 전이차가 발생되면 순환전류가 흘러서 변압기가 소선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일치가 돼야 되고 두 번째도 마찬가지인데 변압기 안에 내부에 존재하는 퍼센트 임피던스가 일치가 돼야 되더라라는 얘기죠. 부하분담비를 따질 때 우리가 이제 이걸 쓰죠. 그 다음에 이제 이 임피던스 안에 누구하고 누가 있는 거예요? 저항 강할과 리액턴스가 존재하기 때문에 일치가 돼야 되더라라는 얘기.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상회전 방향과 각 변이가 일치가 돼야 됩니다. 변이가 일치가 돼야 된다. 자, 이 첫 번째와 두 번째는 위상이 없죠. 그래서 단상 변압기 병렬 운전 조건이 되는 거고요. 세 번째 조건을 보면 변이가 있는데 이 변이가 결론은 누굴 얘기하는 거냐면 위상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얘는 위상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바로 삼상 변압기의 병렬 운전 조건이 되겠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지금 49번 문제 이제 답을 찾을 수가 있는데 단상 변압기 밑줄을 그시고요. 단상 변압기를 병렬 운전하는 경우에 부하 분담을 용량에 비례시키는 조건 중에서 틀린 걸 물어봤는데 1번, 3번, 4번은 다 단상 변압기 조건에 들어가 있는 거에 반면에 2번은 변이가 들어가 있죠. 이 변이는 위상을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단상이 아니라 삼상이 되겠습니다. 삼상 변압기 병렬 운전 조건이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정답은 일단 2번이 되고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추가적으로 얘기한다 그러면 병렬 운전이 네 번째, 병렬 운전이 가능할 때와 불가능할 때의 결선의 조합을 갖다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A기라는 변압기가 있고요. 오른쪽에 이제 B기라는 변압기가 있다라고 했을 때 A기는 결선이 1차, 2차가 델타 Y고요. B기가 마찬가지로 델타 Y가 있다라고 얘기를 해볼게요. 이때는 서로 달라지는 결선에서 위상차가 30도만큼 발생되는 거죠. Y델타도 마찬가지입니다. 얘도 마찬가지 반대니까 30도. 그럼 빼주면 0도가 발생이 됩니다. 0도. 위상차가 없다라는 얘기인데 없다라는 얘기는 요 내부에 A와 B기 내부에 순환전류가 흐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소선이 될 수가 없다라는 거고 만약에 변압기를 갖다가 델타 Y 하고요. 또 이제 델타 결선을 했어요. 그러면 이때는 30도 위상차가 존재하고 이때는 0도가 발생되는 겁니다. 같은 것끼리는 위상차가 없어요. 그래서 빼주면 결론적으로 몇 도의 위상차가 존재하면 30도의 위상차가 존재하면서 이 변압기는 온전히 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위상차로 인해서 내부에 순환전류가 흘러버린다는 얘기죠. 그래서 얘는 온전히 불가능하다. 그래서 가능할 때와 불가능할 때의 결선조합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이거를 우리는 간단하게 어떻게 할 거냐면 델타 두 개고 Y가 두 개죠. 그럼 짝수일 때는 온전히 가능한 거예요. 위상차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근데 델타가 3개고 Y가 하나 이렇게 홀수로 나오면 운전이 불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홀수로 나오면 무조건 위상차가 존재한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다섯 번째가 부하분담비라는 게 나오는데 요거는 우리가 이제 합성 용량을 갖다 얘기할 때 이 공식을 이용해서 해결할 수가 있어요. 앞에서도 이제 그 합성 용량 구하는 문제를 풀어봤는데요. 우리 공식이 어떻게 되냐면 그렇게 뭐 잘 나오는 공식은 아닙니다만 자, PB분의 우리 PA는 PB분의 PA에다가 임피던스 %ZA분의 %ZB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요 놈을 갖다 우리는 뭐라고 할 거냐면 분담
용량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요 놈을 갖다 우린 뭐라고 하냐면 정격 용량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 요 놈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누설 임피던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변압기 내부에 존재하는 누설 임피던스. 그럼 임피던스가 당연히 작은 게 좋은 거야? 큰 게 좋은 거예요? 작은 게 좋은 거죠. 작은 게 좋다는 얘기는 손실이 그만큼 작아지면서 용량을 더 크게 용량을 구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공식에도 보면 B분의 A 용량끼리는 서로 비례관계가 성립되는데 임피던스는 어떻게 되고 있어요? B분의 A인데 A분의 B로 갔으니까 이건 반비례관계가 성립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스타일의 문제가 나오죠. 단답형. 용량끼리는 서로 비례하고 용량과 누설 임피던스는 무슨 관계예요? 그 반비례한다는 얘기죠. 반비례. 또는 우리 역비례한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용량끼리는 비례하고 누설 임피던스는 반비례한다. 그래서 임피던스가 작으면 용량은 커지겠다. 뭐 이런 얘기가 되겠어요. 참고적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답이 일단 2번이었죠. 49번. 자, 50번 문제 가도록 합시다. 삼상전압조정기의 원리, 거기다 밑줄 그시고요. 어떤 걸 의미한 것이냐. 우리 결론은 삼상 뭐예요? 전압조정기는 유도전압조정기에서 하는 거죠. 유도전압조정기. 요 파트에서 우리가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삼상 유도전동기.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죠. 우리 유도전동기 파트에서 유도전압조정기 내용이 나오는 거니까. 그래서 삼상 유도전압조정기와 단상 유도전압조정기 조정 범위 해서 얘기를 했던 거죠. 써보면 일단은 우리가 단상 유도전압조정기라 그러면 첫 번째가 뭐예요? 우리 그 교본자기의 원리라고 했던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위상차가 없다. 많이 했었죠, 우리 이거. 세 번째는 단락권선이 필요하다. 그래서 요게 역할이 뭐예요? 누설, 리액턴스에 의한 바로 뭡니까? 전압, 강하, 경감이었죠? 역할이.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조정 전격 P는 E2I2다. KVM이 이제 10의 마이너스 3승이고요. E2가 이제 누구예요? 조정 전압이라는 거죠. 뭐 엄청나게 많이 정리를 했던 겁니다. 그래서 요거 우리 항상 뭐 이렇게 예를 들어 100 플러스 마이너스 30V 주어지면 누가 조정 전압이라고 했어요? 플러스 마이너스 오른쪽에 있는 게 조정 전압이 된다라고 했던 거고요. 삼상 유도 전압 조정기는 첫 번째 뭐예요? 바로 회전자기 원리였죠.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위상차가 있다라고 했던 거고, 세 번째 단락권선은 필요 없다. 그래서 우리 단상만 외우자 그랬어요. 단상만 서로 비교가 되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조정 전격 P는 어떻게 돼요? 루삼이 들어가겠죠. 삼상이니까 E2, I2. 마찬가지 E2는 조정 전압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조정 범위가 나오는데, 첫 번째 공식이 있죠. V2는 V1 플러스 E2에 코사인 알파가 있고, 요거 우리 계산 문제 하나 좀 나오면 답 하나 기억하자. 350V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범위니까 뭐가 나와야 되는 거야? 플러스 마이너스가 들어가야 되죠. 3, 4일 때는 루삼이 이제 들어가는 거다. 이렇게 정리를 했던 겁니다. 다 처음 하는 게 아니고 앞에서 계속 했던 거죠. 그래서 요거 50번에 답은 3번이었고요. 51번 보도록 할게요. 자, 권수비가 70이고 단상 변압기 전부와의 2차 전압이 200V고, 그 다음에 전압 변동률이 4%일 때 무브와스 1차 단자 전압 물어봤는데 1차 단자 전압에다 밑줄을 하나 그시고요. 우리 전압 변동률, 변압기 쪽에서 전압 변동률이 좀 중요한데 엡실런. 그래서 공식을 한번 적어볼게요. 일단 V2N분의 V20 마이너스 V2N. 아까도 한번 했었죠? 1회 때인가요? 100이고, 또 하나 공식이 P 코사인 세타 플러스 마이너스 Q에 우리 사인 세타 공식이 있었어요. 이때 P는 저항 강화율, Q는 리액턴스 강화율, 플러스는 여기다 한번 조건을 적어볼까요? 우리 전압 변동률의 부호가 플러스가 될 때는 지역률이라고 했고요. 뒤질 때 역률. 마이너스가 나올 때는 언제야? 진역률, 앞설 때 역률. 이렇게 이제 표현이 되겠습니다. 우리 기준은 항상 지역률이죠. 우리는 LC 중에 L이 기준이니까, 모든 부하가 L이니까, 코일. 자, 그 다음에 이제 역률을 갖다 또 하나가 뭐예요? 100% 줬을 때
전압 변동률은 누구와 같습니까? 라는 거였죠. 그래서 얘가 역률이 100%라는 얘기는 얘가 1이면 사인은 0이잖아요. 그러니까 Q 곱하기 0은 전체 0이죠. 그럼 P 곱하기는 P니까 전압 변동률이 실제 누구와 같다는 얘기예요. 저항 강화율 P와 같다. 또는 우리 P를 %R이라고도 쓰죠. 저항 강화를. 또는 우리 말로 쓰죠. 이렇게 저항 강화. 이게 이제 다 시험에 출제가 됐던 겁니다. 전압 변동률은 0으로 100%를 줬을 때 누구와 같냐? 저항 강화율 P, 저항 강화율 %R, 저항 강화 같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하나 더 얘기하면 1차 단자 전압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거 공식은 자 어떻게 됐냐? V1N은 하고 나왔을 때 A에다가 권수비입니다. 1 플러스 전압 변동률의 V2N 이렇게 계산을 해주자라는 거였죠. 변압기에서 1차 단자 전압을 물어보면 그래서 여기 1차는 2차에다 권수비를 곱해주면 되는데 항상 큰 놈이니까 작은 놈에다가 변동률을 곱해서 기존 항상 플러스 1 잡았던 거예요. 자, 권수비가 70 줬고요. 그 다음에 1 플러스 전압 변동이 몇 프로냐면 4%니까 0.04. 그 다음에 2차의 전격 전압이 200V 줬죠. 요거 다 계산하면 답 나오죠. 그래서 요거 얼마 나오냐면 14,560V 하고 나옵니다. 그래서 정답 몇 번? 4번 되겠죠. 네.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52번 문제 가도록 합시다. 52번. 자, 극수가 4극짜리래요. 극수 P가 4극이고요. 그 다음에 홈수가 얼마냐면 슬롯인데 48개를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홈수라는 거는 우리 그 슬롯, 구멍수를 얘기하는 겁니다. 구멍, 이제 홈을 파가지고 거기 안에 코일을 감아서 이제 삽입을 하겠죠. 그리고 이제 홈 간격, 삼상유도 전동기의 홈 간격을 전기각으로 표시하래요. 전기각. 그러니까 홈과 홈 사이의 간격을 전기각으로 표시를 해봐라 라는 거죠. 그럼 우리 전기각을 구하는 공식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기하각 곱하기 2분의 P가 되겠습니다. 2를 나눈 이유는 극수가 항상 N극과 S극, 2극짜리로 이제 있다 보니까 기본 베이스가 2극이기 때문에 2를 나눠야 2분의 2니까 1이 나온다. 그 얘기예요. 그때 이제 한 바퀴가 회전했을 때는 기하각, 기계각도 360도, 전기각도 360도인데 이 기하각은 이제 두 바퀴면 720도, 세 바퀴면 이제 360에 곱하기 3배 이렇게 되는 건데 전기각은 그 한 바퀴, 두 바퀴, 세 바퀴가 아니라 물론 한 바퀴, 두 바퀴, 세 바퀴하고 연관도 있지만 극수의 영향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 내부의 극수가 회전했을 때에 대한 전기각을 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극수의 영향을 받아서 이제 P가 더 곱해지는 건데 지금은 일단은 누굴 먼저 구해야 되냐면 기하각을 좀 먼저 구해가지고 항상 전기각이 크니까 기하각을 먼저 구해가지고 기하각 집어넣고 대입해서 극수 적용해서 전기각을 구하면 된다 그 얘기예요. 그럼 기하각은 어떻게 구할 거냐면 우리가 실제 슬롯이 48개가 있다는 얘기는 이런 어떤 회전체가 있을 건데 이렇게 이제 돌아갔을 때 이 구멍수가 48개라는 거죠. 그럼 얘는 하나의 회전체니까 몇 도예요? 360도가 되겠습니다. 360도를 48로 나누면 기하각, 기계각을 갖다 구할 수가 있는데 요 값이 얼마 나왔냐면요. 7.5도가 나오죠. 그럼 이거는 7.5도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전기각이라는 것은 극수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극수가 몇 극? 4극짜리죠. 그래서 극수 2극짜리가 7.5도, 또 2극짜리가 7.5도니까 7.5 곱하기 2 이런 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2분의 P로 들어가는 건데 이걸 실제 구하면 15도가 나오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전기각은 15도 3번으로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53번 문제 들어가도록 할게요. 삼성유도 전동기 특성에서 비례추이를 하지 않는 거 물어봤는데 우리 비례추이가 나오면 우리 항상 비례추이가 나오면 몇 가지가 있었어요. 어디에 적용이 된다고 했던 거야? 삼상 우리 권선형 유도 전동기에 적용이 되고요. 또 하나가 뭐예요? 우리 그 슬립과 2차 저항의 관계, 그죠? 2차 저항이 커지면 슬립이 똑같이 그 배수만큼의 커지는 이걸 갖다 우리가 비례추이라고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이때 이제 이 상태에서 이제 최대 토크는 항상 일정하다라고 얘기를 했던 건데, 뭐 불변이다 변하지 않는다라고 했던 건데, 여기에서 이제 물어보는 건 뭐냐면 비례추이 할 수 없는 게 이제 물어보는 거죠. 이게 이제 또 시험에 우리 잘 출제가 됐었죠. 비례추이 할 수 없는 것이 누구냐. 그래서 네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출력이고요. 다 알고 있을 거예요. 두 번째가 효율, 그 다음에 세 번째가 2차 동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또 하나가 누구냐면 우리 동기 속도가 되겠죠.
자, 그래서 비례추이하지 않는 거에서 출력 요게 되겠죠. 그래서 정답 몇 번이냐면 4번 되겠습니다. 4번. 자, 그 다음에 이제 54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송전계통에 접속한 무부하의 동기발전기를 동기조상기라고 한다. 이때 동기조상기의 계좌를 과여자로 해서 운전할 경우 옳지 않은 거 물어봤어요. 과여자에다 밑줄을 그시고요. 우리 결론 누구 얘기하는 거냐면 위상특성 곡선 얘기하는 거잖아요. 동기조상기, 동기전동기. 위상 특성 곡선에서 한번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우리가 이제 V곡선이라고도 얘기를 하는 건데 또 이것도 중요하죠. 굉장히 많이 정리했던 거고. 여기를 이제 전기자전류 IA라고 하고 여기를 우리가 계좌전류 IF라고 했을 때 우리 역률 코사인 세타 값을 1로 기준을 잡고 항상 왼쪽과 오른쪽을 비교를 했다라고 했어요. 위상특성 곡선에서. 자,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얘기는 누구냐면 바로 우리 누구와 누구의 관계냐 해서 전기자전류 IA와 바로 우리 계좌전류 IF의 관계 곡선이다. 자, 조건이 하나 있다면 우리 출력 P값을 일정한 상태에서 두 놈의 전류 관계를 따져봤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가 전기자 전류가 최소일 때, 최소점일 때 역률은 얼마예요? 하고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코사인 세타는 1이 된다라는 얘기였고요. 세 번째, 여자 전류 IF가 변하면 누구하고 누가 변하는 거예요? 역률이 일단 변할 것이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누가 변하냐면 우리 항상 전기자 전류는 증가라고 그랬어요. 감소는 없습니다. 전기자 전류. V곡선 때문에 그런 거예요. V자 모양의 그림 때문에. 그래서 여자 전류가 감소할 수도 있고 증가할 수도 있는데 얘가 감소해도 증가고 증가해도 증가가 된다. 전기자 전류의 값은. 여자 전류가 이제 감소하면 우리가 이제 부종여자라고 하는 거죠. 1보다 작아지는 입장. 그 다음에 여자 전류가 증가하면 1보다 커지는 입장. 과여자 상태. 그 다음에 위상으로 따지면 뒤질 때 역률 지상, 위상으로 따지면 앞설 때니까 진상, 그 다음에 여자 전류가 감소하면 항상 지상분의 L, 리액터로 작용이 될 거고요. 여자 전류가 증가하면 앞설 때 콘덴서로 작용이 된다라고 했던 거죠. 그래서 지금은 과여자라고 했으니까 오른쪽 부분이 될 거고요. 틀린 거 물어봤으니까는 2번이 되겠죠. 뒤진 전류가 아니라 앞선 전류라고 해야 되겠죠. 우리 C는 항상 C를 통하면 전류는 전압보다 앞서지는 거 진상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뒤진 전류라고 했으니까 정답은 2번이 틀렸죠. 2번으로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55번은 칠판 좀 정리하고 또 갈 건데 자, 55번 보시면 요거 답이라고 좀 하나 쓰시고요. 다음 중 DC 서브모터의 회전 전기자 구조가 아닌 거 물어봤는데 우리 전기자관선이 없는 돌극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 우리 기출문제 딱 한 문제 있으니까 보시고 뭐 버려도 좋아요. 뭐 잘 나오지 않는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그 답으로 외우라고 하는 것 중에요. 그 잘 나오는 것들은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거는 답을 꼭 보시라고. 근데 이런 것들은 잘 출제가 되지 않는 문제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56번 보시면 철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물어봤는데 우리 손실을 한번 따져보죠. 전체 손실은 누구하고 누가 있어요? 고정손하고 또 누가 있습니까? 가변손이 있죠. 그래서 우리 고정손을 다른 말로 뭐라고 했냐면 무부하손이라고 했고요. 우리 가변손은 다른 말로 부하손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부하손. 그래서 이거 두 가지로 쪼개지고 얘도 두 가지로 쪼개지는데 첫 번째 고정손은 대표적인 선수가 우리 철손이에요.
PI라고 하고, 다시 철손이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첫 번째가 우리 히스테리시손이죠. 두 번째가 와류손이 되겠습니다. 어쨌든 이 두 가지는 다 감소를 시키는 게 목적이라고 했고요. 히스테리를 감소시키기 위해서 우리 규소강판을 사용한다. 그래서 요거 우리 함유량이 4%다라는 거, 뭐 없으면 3.5%라고 했고, 그 다음 와류손을 감소시켜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성층 철심한다고 그랬죠? 철심을 얇게 포갠다. 그래서 두께가 0.35에서 0.5mm 정도라고 했던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가 누구냐면 기계손에 들어가는, 고정손에 들어가는 게 기계손이죠. 그래서 우리 풍손이 대표적인 답이다. 기계손에 속하는 거. 그 다음에 가변손의 대표적인 게 이제 동손이 들어가는 거죠. 동손. 우리 PC라고 해가지고 I제곱의 R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저항손이라고도 하고 구리손이라고도 한다고 했던 거죠. 그 다음에 요거 하나 전류의 제곱에 비례하는 거 하나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우리 표유부하손이죠. 그래서 얘는 뭐였어요? 우리 부하의 변화에 따라서 현저하게 변하는 손실을 표유부하손이다 라고 얘기를 했던 겁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보시면 철손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 물어봤잖아요. 그러면 철손에 우리 누구 있어요? 히스테리하고 와류손이 있는데, 우리 또 하나 있는 게 누구냐면 철손, 와류손.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동손이 있는데요. 얘는 가변손이 들어가는 거죠. 아까 동손을 제가 뭐라고 했냐면 저항손이라고도 얘기를 했죠. 저항손 또는 뭐 구리손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겁니다. 그래서 철손은 풍손, 기계손에 들어가는 거 풍손, 그 다음에 와전류손, 와류손, 웬더리 전류손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저항손인데, 저항손은 사실 풍선도 아니지만 저항손도 사실 이 저항손 자체는 동손에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철손하고는 반대 개념이죠. 그래서 이거 정답 몇 번이냐면 1번이 되는 겁니다. 1번. 1번으로 체크 하나 해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57번 가도록 합시다. 변압기 철손과 동손을 측정할 수 있는 시험 물어봤는데, 이거는 누구냐면 아주 시험에 잘 나오는 변압기의 등가이로죠. 작성 시 필요한 시험이 되겠습니다. 필요한 시험. 그래서 누가 있어요?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바로 우리 권선의 저항 측정 시험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무부하 시험이 있죠. 다른 말로 개방 시험. 우리가 여기에서 구할 수 있는 게 있죠. 뭐 세 가지 정도 있었는데, 첫 번째 이제 철손 대표적으로, 그 다음에 여자 전류가 들어갈 거고요. 또 하나 들어가는 게 여자 어드미턴스 Y가 되겠고, 세 번째 이제 단락 시험이죠. 여기서 구할 수 있는 게 누구예요? 바로 대표적으로 동손. 그 다음에 이제 임피던스가 들어가겠죠. 전압이 될 수도 있고, 와트가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또 동손이 될 수도 있다. 또 하나가 이제 단락 전류가 여기에 들어갑니다. 자, 그래서 지금은 철손하고 동손을 알 수 있는 시험이니까 철손의 무부하 개방 시험하고요, 동손의 단락 시험이 되겠죠. 그래서 이거 몇 번이냐면 무부하 시험 단락 시험에서 정답 1번으로 체크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58번 들어갈 건데, 58번 문제는 사이클로 컨버터를 가장 올바르게 설명한 것은 하고 물어봤죠. 우리 사이클로 컨버터가 뭐 하는 거예요? 기기적인 게 어떤 몇 가지 정도 나오는데, 얘는 우리 교류 전력을 뭘로 바꿔주냐면 교류 전압으로 바꿔주는 거죠. 그 다음에 요거 교류니까 이게 한번 이렇게도 나왔어요. AC로 바꿔준다. 그죠? 우리 교류니까. 또 하나 뭡니까? 주파수 변환기죠. 그래서 요거 찾으면 몇 번이냐면 교류 전력의 주파수를 변하는 장치에서 정답 3번 되겠습니다. 3번. 그 다음에 인버터도 있죠. 인버터. 이거 좀 기억을 하시라고 그랬어. 이 직류를 뭘로? 교류로. 그래서 우리 인직교라는 다리 하나 기억하라고 그랬고요. 컨버터는 뭐예요? 반대가 된다고 그랬죠. 둘 다 외우지 말고 교류를 직류로 바꿔주는 거죠. 그죠? 이렇게 기억을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전압을 제어하는 방법이 있는데,
두 가지가 있죠. 뭐 교류 전압을 제하는 거는 우리 위상지어다. 그다음에 직류 전압을 제하는 거는 우리 초포형 인버터다. 인버터. 여러분들 이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기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는 것들. 변환기기죠. 변환기기. 그 다음에 59번 보도록 할게요. 59번 문제는 동기발전기에 자기여자 방지법이 되지 않는 거 물어봤는데 우리 실적으로 자기여자 현상이라는 게 있죠. 동기발전기 자기여자 현상. 그게 뭐냐면 발전기에 진상전류가 흐르는 거죠. C값에 의해서 앞선 전류가 흐르게 되면 전기자반전기에 증자작용이 발생되죠. 자속이 증가하는. 그래서 이제 증자작용에 의해서 전압이 상승이 되는데 전압이 그 상승해가지고 정상 전압까지 올라가는 현상을 발전기에 우리 자기여자 현상이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제 그 방지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거기 밑에 나와 있죠. 방지법은. 그러면 결론은 C값 때문에 그 충전전류, C값 때문에 이제 그 전압이 상승분이 발생되는 건데 지금 4번에 보시면 송전선 발단이 동기조성을 접속하고 거긴 맞아요. 근데 계좌건선에 과여자라고 하면 안 되겠죠. 부종여자를 해야죠. 우리가 L값을 이용해서 감소를 시켜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 C값 때문에 그 과여자가 된 현상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답이 몇 번으로 보면 되냐면 4번으로 보시면 돼요. 진상분을 갖다가 지상분을 만들어 줘야지 가능하겠죠. 자기여자 방지법. 그래서 이거는 과여자가 아니라 부정여자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틀린 건 4번 되겠고요. 자, 60번 문제 보시면 컨스베이터용도 나왔는데 아까도 얘기했던 거예요. 그림 이렇게 그려가지고 그죠? 여기 변압기 하나, 조상 변압기 하나 그려가지고 우리 이제 온도차 때문에 얘가 열이 받아 있는 상태인데 기름이 채워져 있는 상태에서 그 바깥 온도와 내부 온도 차이에서 여기 수분이 발생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수분이 발생한 건 원인이 되고 이 수분 발생이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 영향이 있다고 그랬어요. 뭐 침식 작용이나 그다음에 손실이 이제 증가, 그다음에 절연 내력이 떨어지는 이런 상태가 된다. 절연이 파괴된다. 이런 얘기를 했던 거죠. 그래서 얘가 수분이 발생이 되는 건 분명한데 이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한다고 그랬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우리 좀 전에 이럴 때도 풀었던 컨서베이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얘를 갖다 우리가 결론은 뭘 하는 것이냐? 바로 열화 방지가 된다라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방지 찢지 말자고 했죠. 그래서 정답은 변압기 열화 방지에서 정답 2번으로 하나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2회 문제 풀었고요. 3회 문제 또 한번 같이 좀 잠시 후에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